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 시간입니다. 좋은 사료를 이제 알맞은 양을 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4kg인데 얼마나 필요로 할까? 칼로리가. 예, 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 일단 먼저 유지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네. 유지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30 곱하기 체중 플러스 70. 대략적인 이 정도의 그쵸. 에너지. 유지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성견이다. 그러면 유지 에너지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아직 자라는 자견이다 그러면 3을 곱해줘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퍼피 사료가 네.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칼로리를 구하게 됐으면 지금 있는 집에 있는 사료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견용 사료 칼로리 재보면 살을 빼기 위한 처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3,400에서 4,000 칼로리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kg 기준으로 종이컵 한 컵, 아침에 반 컵, 저녁에 반 컵. 딱 한 맞아요. 컵이 하루 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소형견 같은 경우는 그랬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파모헤드라든가 말라뮤트라든가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애들이 30에서 35kg 정도 나가요. 좀 많이 나가는 애들은 40kg까지 나가는데 그런 애들 기준으로 준다면 한 350g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소형견은 4kg짜리가 70g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배인 40kg짜리 애들은 700g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반인 350에서 400g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네. 왜요? 왜 그러냐고 지금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 체표 면적이 좁아져요. 작은 애들일수록 예, 체포 면적이 넓습니다. 소형견으로 갈수록 이제 칼로리 소비가 좀 더 많죠. 열량을 더 많이 내서. 그래서 큰 개들이 적게 먹습니다. 700g 안 먹어요. 그것보다는 적은 네네. 양을. 의외네요. 그렇죠. 의외죠.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료만 계속 먹이는 게 좋은지 저희 입장에는 매일 똑같은 음식보다는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먹으면 좀 우리 아이의 행복도가 그쵸.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거든요. 사료를 만들 때 원료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먹어보시니까 아시지 않나요? 다양한 맛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거기 다 포장지에 들어가죠. 있는 네. 것만 세봐도 30가지가 넘게 들어가요. 오, 많이 들어간다. 상당히 다양하게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료들은 다 영양학적 밸런스를 맞춰서 나오죠. 다만 사료를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주니어에서 어덜트로 넘어갈 때 그리고 어덜트에서 시니어로 넘어갈 때 몸이 너무 불어가지고 체중 감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아픈 애들한테 맞는 처방식을 먹여야 될 때 혹은 장이 많이 이렇게 약하다거나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기능성 사료가 필요할 때 그런 이제 이유가 있으면 사료를 이제 바꾸는 거지 바꾸는 원인이 저 사람도 저거 먹이니까 뭐 이런 식이라면 단순한 한번 이유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개와 저 집 개는 같진 않아요. 특수 사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눈물 자국이 좀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쵸. 그게 보호자분 입장에서 닦아주고 싶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료에도 눈물 자국을 없애는 사료가 있는 거 저는 몰랐었는데 아니 그렇죠. 눈물 사료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먹는 걸로 치료가 되나요 이게? 1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눈물 사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이 질문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눈물 사료를 먹게 되면 눈물량이 조절이 돼서 적게 나온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그 사료를 먹으면 안구건조증이 많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더 눈이 마를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은 내분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소로 눈물량이 더 많아지고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눈물량이랑 먹거리와 연관이 있는 거는 알러지 같은 것들인데 다른 데도 막 긁고 이러면 식이 알러지 쪽 상담을 받으면 좋고요. 자연적으로 눈물은 원래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여성들 화장솜 있죠. 네. 그걸로 한 번씩 쭉쭉 닦아서. 해서 닦아주면 좋습니다. 눈가 쪽에 이제 털이 하얀 애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이제 적게 되면 갈색으로 맞아요. 탈색이 되고 오래 냅두면 걸레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눈물 사료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효과랑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비이라. 네,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렇죠?
네, 어떠한 사료를 바꿨을 때 다 눈물이 다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실처럼 믿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외과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냥 꽃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눈을 자극한다든가 눈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눈물샘이라고 눈물샘.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눈물샘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조직이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면 눈물량이 많아지겠죠. 동물병원에서는 눈물량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얘 눈물량이 정상인지 어떤지. 아닌지. 그래서 눈물샘이 비대했는지 비대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 눈물량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다니는 동물병원에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물량이 좀 늘어나셨습니까? 저는 40대가 넘으셔서.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요. 그래서 가끔씩 닦아줍니다. 방광 질환 때문에 유리너리 케어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료의 특징은 뭐고 또 일반 사료에 비해 좀 짜다는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방광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제 결석도 있을 거고 방광염도 있을 거고 뭐 하부 요로기계 질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오줌을 누게 되면 방광의 포화도 상태가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당신 물 많이 드세요 먹어요 라고 하면. 하면 하루에 1리터 이상 드세요 뭐 1.5리터 이상 드세요 하면 먹겠지만 개하고 고양이들은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나트륨 함량을 올리게 되면 애들이 물을 먹을까? 그 실험을 해봤더니 1%그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애들이 목말라서 물을 먹더라. 그래서 유리너리 케어 쪽에 있는 사료들이 나트륨의 함량을 조금 올려놓습니다. 그래봐야 1% 정도예요. 우리가 먹었을 때 짜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사람들이 짜면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짜게 먹진 않잖아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들은 더 안 짜게 먹습니다. 네. 간이 없이. 그렇죠. 저는 사료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민이에요? 간식도 먹어봤는데 야간 당직 쓰다가 배고파가지고 새벽 어떡해. 뭐라고요? 육포를 뜯어 먹어본 적 있거든요. 애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어떤 맛일지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해요. 12,000원짜리 뜯어서 먹어봤는데 비싼 거 드셨네요. 맛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하고 고양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나트륨 함량이 사람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나트륨 함량 0.1%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적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나 간식 만들 때 나트륨 함량 거의 없게 들어가요.